전국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으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 4월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노마스크 등교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진 뒤에 가정이나 직장 내 전파로 이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특히 강조됐었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는데 혹시 확산 우려는 없을까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일정한 공간에 장시간 함께 모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 확진자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재생산 지수가 0.8에서 0.9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개학을 하면서 1.0에 가깝거나 아니면 1.0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재생산 지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학하고 2주 내지 4주 정도 사이에 확진자가 적어도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학하고 학생들의 그 행동 양상을 보면은 교실 내에서의 그 마스크 착용이 아직은 그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급격한 급증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이 급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행 판도가 변화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보다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의 그 유행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인 경우가 예년에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독감의 유행 추이를 조금 더 잘 보는 것이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학교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또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모두 학교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역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매일 등교 시에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을 해서 적절한 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유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칸막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꾼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보다도 얼마나 환기를 잘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자연 환기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이 급식실 공간 내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칸막이 같은 것보다는 자연 환기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통학버스나 학원버스에 탈 때는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자유롭고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게 잘 지켜질까 싶은데 이런 조치가 효용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중교통, 그 통학버스, 학원버스 이런 곳은 좀 더 학교보다 좁은 공간 환경 속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환자가 있다면 좀 더 전파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효용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대중교통 또는 통학버스, 학원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가 좀 강력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방역 당국이 이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뭐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침 예절이죠. 우리가 보통 기침이나 재채기를 이 입을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최대 뭐 한 4m에서 6m까지도 이 비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들이 노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이 팔꿈치나 손수건으로 가려서 하고 나서 손위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침 예절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네. 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손위생을 자주 반복적으로 깨끗하게 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손위생 예절이 아주 중요한 그 개인 방역 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침 예절과 손 자주 씻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소아청소년 그리고 영유아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2차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살에서 11살이 1%대에 머물고 있고 12살에서 17살은 절반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건지 그리고 또 이제라도 맞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 국내 소아청소년 영유아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 백신과 관련된 그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또는 좀 과도한 우려들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접종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접종을 해야 되겠느냐? 시기적으로는 7차 유행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면역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상황이 있는 이 영유아 또는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금도 접종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면역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올해 있을 큰 변화 중 하나가 코로나19 의료 체계가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죠. 이 경우 진료비를 환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의료 체계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의료 체계는 이런 코로나19 진료와 관련된 진료비가 일반 진료 체계로 전환이 되더라도 본인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편에 해당하는 그런 보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의료 급여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본인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겠고요. 예. 그렇지만 중증 환자 진료, 특히 이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에크모 같은 특별한 그런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환자 진료로 인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많은 진료비 부담이 생기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개들 사이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개 사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이게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뭐 개에서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사람에게 감염력을 갖는 그런 변이도 이어진다면 뭐 분명히 사람에게도 전파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전파력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려동물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전파로 인한 위중증 환자의 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빠르게 이렇게 우려를 하거나 또는 그런 그 충분한 근거 없는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반려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반려동물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을 맞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굉장히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뭐 정말로 확실히 그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분명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사람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중환자 발생이 감소 또 사망자 발생의 감소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제적인 그런 고민이나 우려는 아직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엄종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